진실. 도리스 레싱. 맨 처음 세바스찬에게 전화한 것은 조디였다. 대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바스찬? 세바스찬이세요? 난 조디예요. 조디, 내가 누군지 당신 모르시겠어요? 말 없음. 아니요, 알 것 같아요. 헨리의 새롭지는 않은데요. 말 없음. 아, 말 없음. 당신이 나에 대해 들은 게 언제지요? 사실 지금 들었어요. 그 말의 효과는 전화선 저쪽에서는 폭발적인 듯 했지만 소리 없는 폭발이었다. 당신 나에 대해 지금 막 들었다고요? 하지만 세상에, 난 지금 2년 넘게 헨리와 사귀고 있어요. 그 사실에 놀랐다고 말해야겠군요. 그래요? 아무도 당신에게 말 안 했어요? 안젤라도 말 안 했어요? 말 없음. 예. 여보세요? 난 미안해요. 나한테 너무 영국식으로 대할 건 없어요. 내가 바라는 건 그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렇게 묻는 게 더 좋아요. 미국인의 음성이었다. 당연했다. 그 여자는 미국인이었으니까. 크고 집요한 그 음성에는 눈물 또는 웃음이 스며 있다. 난 그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전화 끊지 말아요. 끊을 마음 없었어요. 난 헨리와 결혼하려 해요. 그리고 당신은 안젤라와 결혼하겠죠? 난 확신해요. 우습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보세요? 그는 상대편이 자신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도록 내버려 둔 채 다시 말을 시작했다. 난 당신이 원하는 건 무슨 말이든지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날 놀라게 한 건 사실이에요. 안젤라가 내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소린가요? 없어요. 헨리도 말한 적 없어요. 헨리, 당신이 헨리를 만난단 말인가요? 그래요. 가끔 교양인들답게? 뭐 그렇죠. 나한테 교양이란 단어 꺼내지 마세요. 여자는 격렬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그러나 이미 그 말을 해버렸네요. 좋아요. 원하시는 대로. 그러나 사실인즉 헨리하고 나는 알다시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군요. 없어요. 말한 적 없어요. 기가 막혀서. 단지 난 그저 그렇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다예요. 그는 사과하듯 말했다. 이것 보세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겠지요. 난 헨리와 결혼하려는 여자일 뿐이니까. 그뿐이지요. 침묵. 그런데 조디? 조디. 이름이죠. 메리와 같은. 또는 세바스찬 같은. 그가 작게 화해하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이봐요, 조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얘긴 하지 않아요. 당신도 헨리와 있을 때 내 얘기 안 하잖아요. 당신들은 더 좋은 얘기거리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정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지요. 그렇죠? 최근에 만난 거죠? 아니요. 난 안젤라를 만난 지 3년 됐어요. 3년이라.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보이려고 하면서 말했다.
거의 그래요. 그래, 헨리가 당신한테 내 말을 전혀 안 했어요? 안젤라의 새 남자라고 말했죠. 그래요? 그래서요? 그것이 요점은 아니겠고? 난 안젤라와 그녀의 전 남편의 애정 생활을 논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소. 당신이 거기 있는 줄 알았으면 난 오래전에 당신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언제든지, 그가 말했다. 아니, 그 여자가 말했다. 안 돼요. 그런 어조는 안 돼요. 그런 연극적인 어조. 그걸 들으면 나는 당신은 곤충을 잡게 되나요? 곤충이 있으면 그래요. 난 묵살당하지 않을 거예요. 돌연한 분노. 자신의 이성을 너무 믿는 남자의 분노. 이건 너무하군. 그가 폭발했다. 당신 말하고 싶으면 말해요. 그러나 난 누구의 또는 다른 사람의 대타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오. 아, 맙소사. 여자가 갑자기 울부짖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난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난 그냥 알아야만 했어요. 아니, 당신이 울어요. 미안해요. 끊을게요. 세바스찬. 그는 혼자였다. 밤 11시였고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대신 그는 스카치를 한 잔 따랐다. 그 시간에 늘상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치 텔레비전이 돌연 정보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듯 텅 빈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동요되었다. 두세 달 뒤 그가 그녀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 조디? 세바스찬이에요. 안녕하세요, 세바스찬. 그는 그녀가 일부러 무뚝뚝하게 말한다고 확신했다. 내 전화에 기분 나빠하지 마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에 당신이 나한테 전화한 것이 생각나서요. 내가 그랬죠. 저 이렇게 됐어요. 헨리가 당신에게 전화해서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안젤라와 함께 코니의 학교 연극을 보러 갔다고요. 그가 당신에게 연락하려 했는데 안 됐대요. 이번 주말 그는 당신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침묵. 그러니까 그는 그 연극에 관해 잊고 있었던 거죠. 코니. 당신도 알지요, 그 아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죽인 음성으로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힘들게 말했다. 당신 말은 헨리, 내 애인이 그의 전처 애인인 당신에게 그가 나를 못 만난다고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건가요? 그런 말이죠. 그래요. 흐느낌, 저주, 기도일 수도 있는 소리. 그가 말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미안해요. 그러나 당신은 어쩌다가 헨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지난밤에 난 헨리와 안젤라와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거죠. 셋이서? 아니, 사실은 넷이서. 내 아내, 그러니까 나의 전처 올가도 거기 있었어요. 이봐요. 그 여자가 애써 가라앉힌 음성으로 말했다. 난 모두 웃긴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나도 유감이요. 그런데 뭐가 웃겨요? 헨리는 날 야만인이라고 하지요.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난 이 모든 상냥하고 밝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그런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의 관점일 뿐이지요. 말하자면. 맙소사.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장난스런 태도가 난 정말 싫어요. 모든 진실을 말이죠. 바로 말했어요. 그래요. 정확하게 그래요. 모든 진실이요.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이 이혼한 뒤에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일단 이혼 수속이 끝나면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난 말했어요. 그리고 난 그를 본 적 없어요. 내 전남편 마르쿠스. 비열한 자. 그런데 당신들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절대 안 만나고요. 안 만나요.
당신에게도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할 말은 전달됐고 그리고 고마워요. 여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어느새 술 한 잔을 다시 따르고 있었다. 몇 달 뒤 여자가 그에게 전화했다. 헨리와 안젤라의 별장에서 멋진 주말을 보내기 위해 당신과 내가 간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바스찬, 당신은 뭘 했어요? 난 시기상조라고 말했어요. 시기상조라고?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이봐요. 아니, 잠깐만. 난 우리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하고 나하고만요. 나는 말을 해야겠어요. 무엇에 관해서요? 여자는 웃었다. 그는 용기를 얻었다. 그것은 진짜 웃음이었다. 그게 더 낫지.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난 실질적인 것들에 관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어디에 두고 누가 무엇을 위해 돈을 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상당히 긴 침묵이 있었다. 그러자 여자는 합리적으로 물었다. 자신이 어떤 것, 그러니까 손에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나요? 어떤 종류의 일에? 그 두 사람과 관련된 거요. 헨리와 안젤라. 그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거들지 않았고 그래서 여자는 어렵게 말을 계속했다. 내 말은 부적절하다는 것. 그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난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요. 그가 손잡이를 내밀듯 말했다. 물론 부적절하지요. 그러나 부적절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제발 간다요. 그러지 마요. 무엇을요? 그냥 없던 걸로 해요. 누가 뭘 했나요? 물론 안 그랬죠. 당신네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라면 영국 사람들 말이요? 그래요. 바로 그래요. 정확하게. 그러나 내가 알기로 당신은 영국인과 결혼했었다면서요? 그랬었죠. 그리고 난 또 다른 영국인 헨리와 결혼이 약속된 상태죠. 마르쿠스, 그 다음 헨리. 실패를 감추는 훌륭한 교육인 셈이지. 우리 영국인들은 당신 기호에 정말 맞지 않는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여자는 웃었다. 우리 둘이 만나는 거 당신 싫어요? 이야기 좀 하는 게 식사하면서? 당신은 맨체스터에 살죠? 그래요. 그러나 이번 주말에는 런던에 있어요. 당신이 이곳으로 오시겠어요? 중립적인 것이 좋죠. 식당에서. 맙소사. 난 내가 위험 인물이라고 절대 생각 안 는데 또는 어떤 다른 인물이라고도 또는 어떤 다른 인물, 어떤 식당?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너무 자주 듣는 말인데 안젤라는 완벽한 요리사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치면 질리는 수가 있지. 그럼 좋아요. 어디? 그들은 느즈막한 시간에 식당에 도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서둘지 않아도 되니까. 실제 그곳에는 손님들이 자리를 뜨고 있었다. 그들은 순전히 그곳에 없는 헨리 때문에, 그곳에 없는 안젤라 때문에 호기심에 차서 상대방을 뜯어보며 앉아 있었다. 여자는 생각하고 있었다. 어째서 안젤라는 한 사람을 버리고 그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한편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에, 헨리는 안젤라와 살아봤으니 이 여자를 감당하기는 어렵겠는데 그러고는 자신이 더 좋은 거래를 했다고 자축했다. 그는 키가 크고 피부가 검고 약간 구부정한 남자였다. 마치 그는 자신의 키마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듯했고 그래서 작아지려고 애쓰는 듯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자기를 화나게 만드는 그 경멸하는 듯한 유머의 표시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만남을 위해서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잘 차려입은 그에게 그것이 강하게 느껴졌다. 이 극적으로 보이는 금발을 향해 공손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도착하기 전에 이봐 조심해 아주 사소한 말도 그녀를 흥분시킬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방어적으로 굴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 깊숙이 기대 앉았다. 여자가 그를 향해 몸을 기울이면 더 뒤로 갔다. 여자는 마치 틀림없이 자기가 그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의식하고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음성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 또한 유감이었다. 그녀는 지적이었다. 확실히 그랬다. 그러나 유감. 식사 주문을 얼른 끝내고 이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자가 말했다. 세바스찬, 안젤라와 지낸 지 얼마나 돼요? 그는 생각해야만 했다. 4년 적어도? 그리고 난 헨리와 3년 사귀었어요. 당신도 나만큼 잘 지냈기를 바라요. 그는 이 말이 그들 대화의 성격을 결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으나 여자는 순웃음을 지었다. 그도 역시 웃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난 물론 둔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혼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당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정말로 단순한 이혼이었는데. 예, 왜 그랬어야 되죠? 형식적일 뿐이었는데. 당신은 그럼 형식 이상으로 보는 건가요?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왜 아무 일도 시작이 안 되는지. 이제 끝난 일입니다. 마침내 지난달로 끝났다고요. 그러나 우리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맙시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요. 그는 여자가 아주 짧게 미소 지으며 자기를 놀린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 그렇게 합시다. 그가 신호를 보냈다. 나는 계속 느껴요.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내가 이해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당신이 전화로 그랬죠. 여자가 이 말을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는 아니 기다려요 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이 상황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포도주를 2모금 마셨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정직하게 대면하려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진지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황스럽고 내키지 않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나도 당신이 말하는 것을 줄곧 생각해왔어요. 난 당신처럼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요. 내 생각에 헨리와 안젤라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들에게는 아이 코니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당신과 나 때문에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내게도 전처가 있어요. 올가라는. 내가 당신에게 말했나요? 나는 때로 안젤라가 나와의 관계가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도 전 남편이 있죠. 물론 헨리가 때로. 아니요. 그 여자는 단호하게 잘렸다.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요. 나는 완전히 끝냈어요. 그게 요점이죠. 끝났어요. 끝났고 말고요. 나는 내 삶 속에 유령을 원하지 않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죄 지은 듯 보이고 그래서 여자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야 했다. 여자는 헨리에게 꽤 자주 이런 미소를 지을 것이다. 능수능란한 미소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죠? 그는 물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여자는 알았다. 그가 처음으로 한 진실한 말이었다. 그는 진심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스스로 믿는 바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아마도 난 당신보다 쉽게 기쁨을 느끼는가 보죠. 난 지난 4년 동안 안젤라와 완벽하게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기를 바라요. 나도 헨리와 완벽하게 멋진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웃었다.
나아가 그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두 사람, 안젤라와 헨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러나 말이죠. 만사가 구비되지 않는 한 결혼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난 당신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자초하는 거죠. 뭐 때문에 결혼하려 애를 써요? 글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제발 날 믿으세요.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것이 나와 올가가 실수한 부분이죠. 당신은 그녀 올가와 이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어요? 이제 망설임. 그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네, 그가 어렵게 말했다. 그래요, 때로 난 후회해요. 그러나 우리는 제일 친한 친구지요. 헨리와 안젤라처럼. 그러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당신과 헨리처럼. 난 헨리를 좋아해요. 헨리가 있어서 내 삶은 한결 나아요. 그는 나에게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찾아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요. 드문 경우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미숙함. 여자는 연극하듯 한숨을 쉬었다. 그게 나예요. 난 성숙하지 못해요. 그런 다음 그가 두려워하던 그 갑작스럽고도 거의 야만적인 어조로 변하여 말했다. 그러나 개수작들이죠. 웃기는 거예요. 아,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몇 년 동안 마르쿠스와도 경험했고 지금은 헨리와 경험하고 있으니까. 마르쿠스 그 못난 놈? 그는 농담을 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묵살되었다. 그래요, 그놈이죠. 한마디로. 아, 그의 행동은 그는 확실히 미숙하죠. 왜 내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는 듯 감춰야 하나요? 그런 게 성숙이라면 그러면 난 그런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죠.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해봐요. 그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 갈 수 없는 웃음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식사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났다. 그는 여자가 울까봐 겁이 났다. 그녀도 그랬다. 몇 주일이 지나 여자가 그에게 전화해서 물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주말을 함께 보내자는 것이 정말로 근사한 생각인가요? 왜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일로 서로를 만나게 될 텐데요. 내 생각에는. 당신의 세속적이고 탁월한 지혜의 경애를 표합니다. 어쨌건 그곳은 아주 예뻐요. 당신도 틀림없이 좋아할 겁니다. 여자는 웃었다. 그를 비웃으며 그도 같이 웃었다. 그곳은 예쁜 장소였다. 두 사람이 5분 안에 간격으로 그는 런던에서 여자는 맨체스터에서 출발하여 중앙도로를 거쳐 점점 좁아지는 샛길을 지나 크고 오래된 건물에 이를 때까지 운전을 했다. 그 건물 안에는 아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흩어져 있는 다른 빌딩들 사이를 거쳐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오두막집은 사실 낡았지만 그만하면 넓고 편리한 집이었다. 마당 쪽으로 창문들이 나 있었고 어느 창으로는 식탁에 앉아있는 헨리와 안젤라가 보였다. 먼저 세바스찬이, 그 다음 좀 더 머뭇거리는 태도로 조디가 통 안에 심은 화초와 잠자고 있는 개를 지나 이 창문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열렬하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하는 한 쌍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엌으로 가는 문에 세바스찬이 도착하자 안젤라가 달려와 그를 얼싸안고 키스를 퍼부으며 내 사랑 세바스찬 하고 말했고 헨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반쯤 몸을 돌렸다. 조디가 뒤이어 곧 나타나자 헨리는 그녀에게 다가가 꼭 껴안았다. 내 사랑 하고 말하고 난 그는 머리를 그녀 머리 옆으로 기울여 자랐다고 속삭였다. 세바스찬 옆에 있는 안젤라가 그들은 여전히 두 팔로 안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이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잠깐 상실의 그늘이 나타났다.
그 다음 안젤라와 헨리는 서로의 애인에게서 떨어져 식탁 위에 있는 쟁반과 유리잔들을 치웠다. 그들은 싱크대 쪽으로 등을 댄 채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섰다. 안젤라는 작고 귀여운 여인이었고 검은 곱슬머리는 숱이 많았다. 그녀는 경쾌하고 즐거운 태도로 조디에게 열렬하게 말했다. 당신이 여기 와서 너무 기뻐요. 정말이지 우리가 오래전에 만나지 않은 게 우스운 거죠. 난 줄곧 그러자고 말해왔어요. 안 그래요, 헨리? 그래, 당신이 그랬지. 그러나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지는 않았어. 헨리가 말했다. 그는 몸집이 크고 거무스름하고 다정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불그스레했는데 그와 안젤라가 마시고 있던 포도주 때문이었다. 거기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은 선의로 가득 찬, 행복으로 가득 찬 한 쌍이자 짝이며 부부였다. 아, 고마워요. 조디가 말했다. 세바스찬이 이 크고 허름하고 기분 좋은 시골 부엌 한가운데 놓인 식탁의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녀 또한 창을 통해 안젤라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서로를 살피고 있었고 이를 감추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이며 자세가 그랬다. 솔직히 그들이 호기심에 차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여자들은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가늠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 한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생각들에는 끝이 없었다. 예를 들면 조디가 여러 번 세바스찬과 헨리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세바스찬은 이 관점에서 헨리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은 채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한 비교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시각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다가가려 애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또 그는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았다. 안젤라는 헨리를 선택했었고 지금은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 우리 두 사람 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지 않나? 그 다음 이와 상응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즉, 헨리는 안젤라를 선택했고 그 다음 처음 선택을 취소하고 조디를 선택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매력적인 안젤라는 생동감 있는 조디와 필적할 수 있는 어떤 한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 조디는 우아한 전원용 옷을 입고 저만치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란 머리는 부드럽게 빛났다. 그녀는 솔직한 태도로 미소 짓고 있지만 사물을 관찰하는 저 영리한 회색 눈 이면에는 예리하고 섬세한 지성이 있다. 아주 매력적인 인물 조디. 헨리가 그녀를 만난 건 잘한 일이다. 문제가 하나 있소. 헨리가 말했다. 코니가 아파요. 그래서 우린 그 애를 이 근처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실내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식사를 먼저 한 거예요. 안젤라가 고백했다. 그러나 두 분이 쉬고 계시면 금방 다녀올 거예요. 이 금방이란 오후 내내를 뜻한다는 것이 이에 대해 생각하자마자 명백해졌다. 세바스찬은 조디의 표정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치고 있었다. 11살 난 코니가 아픈 건 물론 자기 부모와 그들의 새 애인들이 주말을 함께 보내는 이 비극적 상황과 관계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아챘어야 한다고. 그러나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내색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그 애는 창백했었죠. 안젤라가 말했다. 지난 토요일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빨리 다녀올 거요. 헨리는 조디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 표정을 보고 조디는 기쁨으로 빛났고 도련 소녀처럼 혼란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곧 그녀의 얼굴이 지나치게 긴장된 원래의 진지한 상태로 돌아오자 세바스찬은 내심 불편해졌다. 세바스찬은 필요한 게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안젤라가 특별한 표정을 짓고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헨리와 안젤라가 나갔다. 남은 두 사람은 담요에 쌓여 축 늘어진 딸을 두 사람이 데리고 자동차로 가는 것을 주시했다. 자동차는 커다란 아치 아래를 지나 바깥 세상으로 떠났다. 안젤라는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코니의 머리 위로 세바스찬에게 키스까지 보냈다. 그런 뒤 세바스찬은 일어나 냉장고로 가더니 식탁에 점심을 차리기 시작했다. 실은 본격적인 저녁 식사의 시작이었다. 고기 파이, 치즈, 샐러드, 과일. 세바스찬과 조디는 이 쾌적한 부엌에 함께 앉아 한동안 식사를 했다. 당신처럼 남들이 자기 생각을 그렇게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여자는 처음 보네요. 세바스찬이 말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특징을 좋아한다는 소리로는 들리지 않았다. 나에게도 물론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포도주를 더 따랐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지도 않고 그녀의 잔을 다시 채웠다. 그런데 당신이 지난번에 여기 온 게 언제죠? 2주일 전, 아니 올가하고 왔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아이도. 그의 이름은 마리온이에요. 그리고 코니도 그날 여기에 있었지요. 그녀는 이 말을 되새겼다. 당신과 당신 전 부인이 휴일을 같이 보낸다고요? 그래요, 알다시피 아이를 위해서지요. 마리오는 코니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잘된 일이지요. 헨리와 안젤라는 사람들이 이 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침묵. 그는 말했다. 우리는 침실을 따로 써요, 조디. 당연하지요. 당신들을 이혼했으니까. 우리가 이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안젤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안젤라와 헨리가 봄에 열흘 동안 함께 여행 간 것을 알았나요?